자, 완자 문제풀이 여기 물리 파트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부터 우리 내신 만점 문제 그리고 밑에 있는 실력 업문제까지 다 정리해서 한번 싹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PQ를 지나는 경로를 따라 곡선을 그리며 운동한대요. 자, 운동 방향이 일정한지 봅시다. 운동 방향이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릅니다.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 이동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갔죠? 근데 변이는 어떻게 해요? 직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변이는 한 번에 간 거니까 짧지만 이동거리, 실제 이동거리는 더 오랫동안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거리 얘는 한 10m를 간 거 변이는 한 8m 갔다고 칩시다. 똑같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10초 걸렸다고 치면은 속력은 1이라고 칠 수가 있겠고요. 속도는 0.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속력이 속도보다 거의 클 이상이에요, 대부분.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합시다. 상호가 P를 출발해서 Q로 갔는데 40초 걸렸대요. 자, 그러면 이동거리는 어떻게 돼요? 이동거리는 200m 찍고 80 갔으니까 200 플러스 80, 280이에요. 변이는 P에서 Q, 그냥 여기 간 거죠? 120입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더 많이 갔죠. 자, 변이의 크기는 280이다. 우리 방금 구했죠? 변이래요. 이동거리죠. 변이가 아니라 이동거리고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럼 속도는 변 위로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120m를 갔는데 40초래요. 자, 그러면은 3m/s. 따라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자, 3번 갑시다. 힘과 운동. 힘은 F는 ma 이렇게 보면 돼요. 힘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이거 기본 이론이니까 정의니까 보면 되겠고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자, 가속도가 있으면 운동 상태가 변화되는 거 맞습니다. 알짜 힘은 물체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한 것, 이 방향, 이 방향, 요 방향 다 합쳐서 그거를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등속 직선. 그러면 알짜 힘은 자, 가속도가 없는 상태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알짜 힘은 없습니다. 자, 가속도는 질량에 비례, 가속도는 독립적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짜 힘에 반비례, 알짜 힘에는 비례를 합니다. 질량하고는 상관이 없고 힘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갑시다.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요때 알 수 있는 거, 넓이는 무엇이냐? 이때 넓이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에다가 세크를 곱한 것이 넓이인 거니까 이때 넓이는 이동거리 미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0에서 2초 동안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냐? 0에서 2초 동안의 넓이는 이동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 넓이는 10이에요. 이거 10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10m입니다. 따라서 이동거리는 10m예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2번 0에서 2초 동안 가속도의 크기. 자, 10초 10m를 10m/s가 되었어요. 어느 동안 2초 동안. 그러면은 1초 동안에는 5m/s 제곱이 됐겠죠. 가속도는 5씩 빨라지는 직선 운동이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에서 6초 동안 가속도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죠. 점점 느려지니까 속도가. 운동 방향은 어때요? 어쨌거나 양수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고 있어요. 반대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좌측과 우측의 관계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갑시다. 직선 운동을 한대요. 0초일 때 속도는 10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일단은 10m/s로 움직이고 있는 것부터 체크하는 건데 가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자, 그러면 10, 8, 6, 18, 6, 4, 2, 0. 2, 4, 6, 8, 10 쭉 이렇게 빨라지겠다. 슈, 이렇게 빨라지겠다 하는 운동이에요. 후진으로. 자, 그러면은 2초일 때 속력. 1초일 땐 8이고요. 2초일 땐 6으로 점점 줄어드는 거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5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5초일 때 0을 찍어요. 0m/s.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방향이 맞아서 이때 방향이 바뀝니다. 0초일 때와 10초일 때. 자, 5초일 때 방향이 바꾸고 10일 땐 다시 속력이죠. 그러니까 속력은 절대값 씌운 거예요. 플러스 10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10의 절대값 크기 자체는 10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완자 통합과학 110페이지에서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속력과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변위는
총 길이가 아니죠. 그 처음 길이와 어, 나중 길이의 차이니까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동 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x입니다. 자,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 속력하고 이동 거리랑 관련이 있습니다. 동그라미고요. 속도는 변이랑 관련 있는 거 맞고요. 자, 그리고 이동 거리와 변이 크기는 항상 같다,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게 뭐예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꼭 이렇게 가는 방향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면 어때요? 변이랑 이동거리랑 차이가 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2번. A에서 출발한 물체가 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5m 이동하고 왼쪽으로 3m 이동하여 4초 후에 이렇게 됐다. 다음 값을 각각 구해보라고 하네요. 이동거리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했대. 그러면은 5m 먼저 가고 후진해서 다시 3m 갔습니다. 유턴해서 3m, 즉 8m 이동거리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변이는 A에서 B 단순히 그래서 얼마만큼 갔냐? 어, 처음하고 끝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2m 갔어요. 그래서 속력은 4초 동안 8m 왔다 갔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4초 동안 8m 갔으니까 2m per sec예요. 근데 속도로 따지면 처음하고 끝 그 결과만 알아. 그럼 그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야, 4초 가는데 2m 가는데 4초나 걸렸어. 엄청 느릿느릿하네. 0.5m per second.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질량이 2kg이고요. 모든 힘을 나타냈다. 자, 볼게요. 왼쪽으로 8뉴턴, 오른쪽으로 줄다리기 한 애가 17뉴턴하고 7뉴턴. 세 사람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은 24뉴턴, 왼쪽은 8뉴턴이에요. 그래서 알짜 힘은 16뉴턴, 오른쪽으로 16뉴턴, 뭐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알짜 힘의 크기는 16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F는 ma입니다. 16뉴턴, 2kg, 그럼 가속도는 8m per sec 제곱 나와요. 자, 오른쪽으로 8씩 점점 빨라지는 상황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언제까지? 쟤네가 당기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8m per sec씩 점점 빨라져서 가속도가 8m per sec 제곱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등속 직선 운동하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 볼게요. 자, 위치가 시간에 따라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0인 상황입니다. 이동을 안 하는 상황이에요. 등속, 등가속 뭐 0이라고 하면 맞는데 직선이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니은 위치가 시간에 따라 꾸준히 변해요. 어떤 뭐 그냥 일정하게 변합니다. 즉 등속 직선이에요. 니은은 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디귿은 뭐냐? 속도가 일정하죠? 이것도 역시나 등속 직선입니다. 자, 그리고 등가속 볼게요. 속도가 시간에 따라 점점 똑같이 변화해요. 등가속이에요. 등가속 직선. 그래서 리을은 등가속 직선, 미음도 역시나 가속도가 계속 일정하니까 등가속 직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속도가 근데 계속해서 바뀌어요. 뭐예요? 엄청 빨라지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등가속 가속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 혼자서 연습을 해보시고 저랑 같이는 실력 언문제 해봅시다. 113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100m고요. P점을 통과하는데 한 바퀴 도는데 10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는데 10초라고 했으니까 둘레는 어떻게 되냐면 2파이 r이죠? 200파이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력이죠? 한 바퀴 도는데 속력은 20파이 미터 퍼 세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0초 동안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20미터 퍼 세크이다. 니은은 일단 맞습니다. 자, 5초 동안 자동차의 변위. 5초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즉 이렇게 가는 게 변위입니다. 이게 변위예요. 그럼 뭐냐면 200m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니은 모두 맞아요. 자, P점을 통과한 후 5초 동안 자동차의 평균 속도 5초 동안에는 여기까지 가는 거죠. 자, P2 지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200m예요. 200m 이동하는데 5초 걸렸다. 즉 40m per sec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디귿은 틀린 얘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합시다. 2번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L인 직선 터널이고
들어가는 순간 속력 10m/s, 빠져나오는 속력 30m/s, 걸린 시간 5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 등가속도고요. A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V0 처음 속력은 10m/s, 나중 속력은 30m/s 이렇게 되어 있고 대신에 걸린 시간은 5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이동 거리는 Lm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 속력 구하는 거 우리 공식 알죠? 2분의 V0 플러스 V입니다. 이거 그냥 넣어버리면 되죠. 저기 있는 거 20m/s 나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자, 터널의 길이 구하는 거 S에 대한 공식이에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구할까? 2분의 t v 플러스 v0 간단하네요. 그러면은 앞에서 구해놨죠? 더 곱하기 t에다 5 넣으면 몇이에요? 100m가 나옵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자, 가속도 구하는 거 식이 두 가지가 있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래서 이것저것 다 넣은 다음에 a 구하거나 혹은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저희는 이걸 사용하도록 합시다. 이게 좀 더 간단해 보이네요. S에 뭐예요? S는 L은 100이라고 구해놨어요. 이거 100m다 라고 구해놨으니까 넣으면은 이거는 200A가 나옵니다. 그리고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하면은 900 빼기 100 하면 800이 나와요. 이거는 800이에요. 따라서 A는 몇이다? 4m/s 제곱 나온다. 해서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직선상에서 3번 질량이 2kg이요.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자, 0에서 10초까지 이만큼 일단 얘기하면은 10초 동안 속도가 0에서 10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10초 동안 속도가 10이 됐다. V는 V0 플러스 AT 이거 나중 속도는 10이 됐어요. 처음 속도는 0이에요. 그런데 가속도가 일단 몇인지 모르겠지만 T가 10이야. 그럼 가속도는 몇이에요? 그러므로 A는 1m/s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F는 MA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F는 지금 구해야 되는 건데 M은 2kg 곱하기 1m/s 제곱하면은 2N 나옵니다. 따라서 기억은 2N이라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니까 단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면 돼요. 이거를 막 현상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20초부터 30초까지 이동 거리는 80m이다. 여기 이번엔 구간 구해보는 거예요. 자, 이동 거리에 대한 얘기예요. 미터 퍼 세크랑 세크가 나와 있어요. 즉, 여기 넓이 구하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보이는 방식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합시다. 그냥 넓이 구해버릴게요. 사다리꼴 넓이. 자, 10 플러스 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0초 하면은 어떻게 돼요? 75m 이렇게 나와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75가 들어가야 돼서 틀렸어요. 자, 알짜 힘의 크기는 5초일 때가 25초일 때 2배이다. 자, 요 구간하고 요 구간 얘기를 하라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다 직선이에요. 등가속이고요. 여기도 등가속이라서 비교가 용이합니다. 일단 여기선 구했죠. 1m/s 제곱이다 라는 거 구했어요. 여기 보면은 10초 동안 10에서 5로 줄었어요. 이거 바로 알 수 있어요. 0.5m/s 제곱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실제로는 마이너스 0.5m/s 제곱이지만 1하고 마이너스 0.5하고 절대값 씌우면은 어찌됐건 둘 다 같은 단위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2배인 거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하고 0.5 관계는 2배 관계다 라는 거예요. 자, 각각 2kg, 3kg, 4번 문제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10의 힘으로 했습니다. 일정한 힘을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일정한 힘, 등가속이다. 라는 거 볼 수 있죠. F는 M 곱하기 A니까 M 무시한다면 A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거 10N이고 질량이 총 5kg. 그러면은 이게 지금 2m/s 제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A든 B든 둘 다 2m/s 제곱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는 거 이제 디귿이에요.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10N이다 라는 건데
그걸 또 어떻게 알죠? 라는 거예요. 자, 힘은 10N이라서 전체 무게는 5니까 등가속이 2m/s 제곱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갑니다. 2m/s 제곱이 있는데 2m/s 제곱으로 등가속을 하는데 A는 2kg이에요. 그럼 A에 작용하는 건 10N 중에 몇만 쓰면은 2m/s 제곱으로 등가속을 시킬 수 있나요? 2 곱하기 2에서 4N만 쓰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A한테 4N을 쓸 거고 B한테 6N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저희가 이쪽으로 가서 저 10N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본다고 합시다. 왼손으로 A를 밀고 있고 오른손으로 B를 민다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A 뒤에 B를 놨지만 그냥 A랑 B를 같은 방향에다 놓고 같은 면에다 놓고 그러면은 어찌됐건 2m/s 제곱으로 나는 총 10N의 힘을 이용해서 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왼손에 A를 미는 손에는 4N만 힘을 줘야 2m/s 제곱으로 밀릴 거고 오른손에는 B를 미는 오른손은 6N의 힘을 줘야 어찌됐건 둘 다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A한테는 4N을 주고 B한테는 6N의 힘을 준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2페이지 6번 봅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래요. 2초 간격으로 했습니다. 자, 처음에 2초 동안에는 10cm, 다음 2초 동안에는 30cm, 다음 2초 동안에는 50cm.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사실은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공식 여기 구석에다가 한번 적어 두도록 하죠. V는 V0 플러스 AT 혹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마지막 세 번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V0가 0이라는 건 알아요. 처음엔 속도가 0으로 시작을 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만 두고 하면은 그럼 나중에 속도를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것이냐? 지금 A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걸로만 구해놔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2초 동안 10cm를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2초 동안 10cm다. 그럼 S는 10이다. 이렇게 나오고 T는 2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A를 구할 수 있는 거, 이 시겠구나. 그러면 구해봅시다. 그러면 20 해주고요. 4, 5 하니까 가속도는 5예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5m/s 제곱으로 점점 빨라지겠구나. 그럼 2초일 때 V 같은 경우는 10m/s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2분의 V0 플러스 V죠. 자, 그러면은 V0는 0이었고 V는 5니까 V는 10이니까 2초 후에는 그러니까 평균은 5가 나오는 게 맞게 되겠습니다. 센티미터인데 제가 지금 미터로 했지만 뭐 상관없죠. 어쨌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속력 변화량 볼게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는 어쨌든 간에 등가속도라서 계속 일정을 합니다. 2에서 4초 동안과 4에서 6초 동안 속력 변화량은 항상 동일하겠죠. 1초에 5m/s 제곱이니까 2초 동안은 무조건 10cm/s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맞아서 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초인 순간의 속력은 15cm/s이다. 이거 가속도만 구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3초일 때 15cm가 맞게 되겠습니다. 점점 빨라지니까 운동 방향과 같죠? 그 다음에 5번 바로 나왔네요. 가속도의 크기는 10이 아니라 5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봅시다.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B 같은 경우는 등속이고요. A 같은 경우는 등가속이에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A는 등가속이다. 맞죠? 등가속도 직선. 자, 0에서 2초까지 평균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자, 여기 보면은 평균 속력을 보게 되면 등속 같은 경우는 B가 계속해서 속도 5로 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A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0이었는데 나중에 5 됐어요. 평균 구하면 나누기 이해해야 되니까 2.5죠. 그러니까 B가 A의 2배인 거 맞아서 니은도 맞게 되겠습니다. 0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 자, 미터 퍼 세크고요. 세크니까 넓이가 이동거리입니다. 그래서 A의 이동거리는 0에서 4초까지
4, 10, 20. 그래서 넓이 이건 구하면 A는 20 나오고요. B의 넓이는 20이야. 그러니까 같다요. 같다가 되겠습니다. 디귿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다 쓰면서 하면 여러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지해 있고요. 2kg이야. 수평 방향으로 4N 5초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5초 동안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봅시다. 자, M 있는데 2kg이고요. 이쪽으로 4N. 그리고 초는 5초를 주었대요, 힘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kg짜리를 4N으로 했으니까 4는 2 곱하기 2예요. 가속도가 그러니까 2m/s 제곱이다. 속도가 점점 2씩 빨라지겠다. 가속도는 2가 맞습니다. 자, 그럼 3초일 때 2 하면은 6까지 빨라지는 거. 3초일 때 6까지 빨라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거리는 이제 구할 수가 있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V0는 어차피 0이니까, 자, 그리고 A는 2니까 여기 1이에요. 자, 그럼 5초 동안은 5, 5, 25. S는 그러니까 몇이다? 25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갑시다. 9번은 여기 잠깐 여러분들 이제 이 공식 알고 있을 테니까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직선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넓이는 그러니까 넓이는 거리예요. 이동거리. 알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냐? 얘는 속도가 증가하고요. 얘는 일정한 상황이에요. 즉, 속도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가속도가 있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힘이 있다, 힘이 있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때는 힘이 없다, 속도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힘이 있다지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이 속도 일정 증가는 힘은 일정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힘이 일정하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 답은 그러니까 5번입니다. 일정하게 있다가 0으로 박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죠? 그러면 요건데 힘 자체는 일정하게 있어야 되니까 1번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합시다. 직선 운동하는 어떤 물체 시간에 따른 위치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시간이 0, 1, 2, 3, 4 늘어나고 있고 위치가 5m씩 5, 10, 15, 20. 아, 점점 빨라지겠구나. 야, 이거 바로 보이지 않나요? 아, 위치군요. 미안합니다. 자, 위치가 점점 5, 10, 15, 20 이렇게 빨라지고 있어요. 구간 거리가 이렇게 갈려지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 봅시다. 평균 속도는 구간에 대한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자, 그러면은 여기 봤을 때 이거는 1초 동안 5m/s를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긴 1초 동안 10m를 이동했으니까 10m/s. 여기는 15m/s. 이 구간은 20m/s. 따라서 기억은 10이 되겠습니다. 평균 속도, 요 구간에서 1초와 2초 사이에선 평균 속도가 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2초와 3초 구간에서는 속도 변화량은 5인데, 자, 그러면은 가속도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속도 변화량이 즉 가속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5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속도가 점점 변하죠. 그러니까 알짜 힘을 받은 가속도가 있는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알짜 힘 방향이 같습니다. 같아. 가속도가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운동 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이죠. 근데 방향까지 같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방향성이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등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써도 되고 어쨌든 방향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짜 힘 크기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냥 힘만 구하면 돼요. 10 플러스 11 플러스 3 마이너스 4. 왼쪽으로는 4로 당기고 있으니까.
알짜 힘은 10N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 과정과 함께 서술하시오. 자, F는 MA예요. 그러니까 10N은 2kg 곱하기 뭐예요? 5m/s 제곱. 가속도 5씩 점점 빨라지는 상황이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초일 때 물체의 속력.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초일 때는 5가 됐고요, 속도가. 2초일 땐 속력이 10m/s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산 공식을 이용하면은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되겠습니다. V0는 0이고요. A는 5고요. T는 지금 2초라고 했으니까 2. 그래서 10m/s다. 공식을 쓰면은 서술형으로 쓰라 그러면 이런 식의 쓰면 되겠습니다. 자,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중력 문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중력에 대한 설명. 중력이란 지구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맞죠? 역학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 아래쪽으로 9.8로 끌어당기는 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구의 중심 방향 맞습니다. 지표면에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에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 설명했죠? 작용한다. 그래서 4번이고 지속적으로 모든 물체에 영향을 준다. 맞습니다.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2번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으로 계산하라고 하고요. 질량이 클수록 크다. F는 mg니까 g는 9.8 고정이지만 질량 커질수록 중력도 역시나 커지니까 기억은 맞게 되겠습니다. 높은 곳으로 갈수록 커진다.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거는 지표면이겠죠. 그래서 고지대는 중력이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5kg짜리 중력의 크기는 5 곱하기 9.8 하면은 49N 나와서 답은 디귿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보도록 합시다. A와 B. 이거 초반에 설명했던 거네요. 이거 뭐냐면 B가 A를, 이거는 A가 B를 당기는 힘입니다. 각각. 하지만 크기 자체는 어때요? F1이나 F2나 둘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F1은 반대로 써야죠. A랑 B 이렇게 반대로 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1이 커지면 F2가 커진다. 자, M1 질량이 커지면 A가 B를 당기는 힘이니까 질량이 커지면은 그 끌어당긴 힘 자체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갑시다. 중력을 받는 이제 물체 운동에 대한 얘기예요. 그 중에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하면 3번은 중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정의 자체가 서로 끌어당긴다. 이런 거 중요하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이제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 아래로 9.8m/s 제곱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중력은 0이 된다? 차라리 점점 커지면 커겠지. 아니면은 근데 중력 자체는 어쨌거나 다 일정하죠. 일정하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지면하기 도달하기 직전 공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방향이기 때문에 중력 방향은 어때요? 지구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같아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질량이 달라요. 하지만 같은 높이 h라고 합니다. 가속도 크기는 같습니다. 9.8m/s 제곱. g죠. 중력 가속도. 동시에 지면 도달. 자, 9.8로 같으니까 속력 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크기 쪽. 질량, 크기, 무게 이런 게 달라지는 거지. 때리면 아프다가 달라지는 거지. 때리러 오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는 다릅니다. 중력의 크기는 뭐가 더 세요? B가 더 셉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보도록 합시다. 20m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5m/s에 던졌다. 평방향. 자, 그러면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있는데 이건 등가속 자유낙하죠? 자유낙하. 9.8씩 점점 빨라지는 거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수평 방향은 어떻게 돼요? 등속도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속도가 안 바뀝니다. 자, 그러면 중력 가속도 10으로 계산하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했던 공식 한 번 더 총 정리해 봅시다. 아직 못 외웠으면은 그냥 이렇게 다 써놓고 하세요, 항상.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자, 이 중에서 V0는 0인 거 알고 있고 S는 20인 거 알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연직 방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등속 직선 운동은 우측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자, 일단 풀 수 있는 거 먼저 봅시다. 연직 방향 일정한 크기 중력 맞습니다. 자,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아 등가속. 수평 방향은 힘을 안 받아요. 등속입니다. 등속이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공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초이다. 아, 이거 계산을 해야 되네요. t가 몇이냐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v도 몰라요. 자,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거는 요걸로 요식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20은 자, 요거 0이니까 날려주시고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의 제곱은 4예요. 따라서 t는 2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걸린 시간 2초이다. 맞습니다. 자, 그럼 2초 동안 어떻게 가요? 2초 동안 우측으로 날아간 거니까 10m 날아가겠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동전 얘기예요. 자의 한쪽 끝에 A를 올려놓고 다른 쪽 끝엔 자의 옆에 B를 놓는다. 자, 그러면 자를 기역 방향 이쪽으로 슉 하고 날렸대. 그러면은 A에 있는 저 동전은 아래로 떨어질 거고요. B에 있는 동전 자가 킹 하고 치면서 우측으로 날아갈 겁니다. 순간적인 힘을 받아서 우측으로 날아갈 것이다 라고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뚝 떨어지고 얘는 옆으로 떨어질 텐데 여기서 떨어지는 움직이는 그 시간은 무시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동시에 바닥에 닿습니다. B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시간은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연직 방향 속력 G니까 일정하게 증가한다. 9.8m/s 제곱. 그래서 점점 떨어지는 거는 빨라지겠다. 알짜 힘의 방향 B가 받는 알짜 힘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처음에만 딱 충격받고 끝났어요.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등속이에요. 그러면 떨어지는 것만 등가속.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힘이 있습니다. 힘 있을 유 이렇게 쓰면 됩니까?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인데 알짜 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다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8번 좀 중요한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요. 같은 높이에서 각각 같은 높이 수평 방향 됐습니다. 자, 연직 방향 가속도는 수평 방향 속도에 관계없이 같다. 맞습니다. 자, 수평 방향 속도가 빠를수록 더 멀리 날아간다. 자, 멀리 쳤으니까 멀리 날아가요. 떨어지는 시점은 똑같지만 떨어졌을 때 위치는 더 멀리 있는 게 멀리 갔을 것이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질량이 작을수록 불안한데 바닥에 닿을 시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 니은, 상관 x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갑시다. 건물에 서로 다른 층이에요. 질량이 같은 수평 방향, 같은 지점, 같은 지점이야. 시간은 달라요. 얘가 먼저 떨어졌을 것이고 A가 조금 나중에 떨어졌을 것이에요. 자,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당연히 A가 B보다 길다. 더 높은 데서 9.8로 떨어질 테니까. 자, 그런데 얘는 아래쪽에서 떨어뜨렸는데 여기까지 날아가고 얘는 위쪽에서 떨어뜨렸는데 여기까지 날아갔어요. 얘는 시간도 적은데 얘는 시간도 많은데 요만큼 날아갔고 얘는 시간도 적은데 저기까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B가 훨씬 더 세게 던졌을 것이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B의 가속도의 방향 아래쪽이죠. 운동 방향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바로 틀렸습니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이거 항상 자주 나오는 것 같네요. 페이지 120입니다. 중력과 자연 현상. 아, 이건 그냥 단순함이네요. 다른 지구 중력 공전 맞습니다. 빗방울 아래로 중력 맞습니다. 식물 뿌리는 중력과 상관없이 아니 중력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자라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중력의 영향, 물이 순환하여 다양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단단한 골격을 가진다. 온도가 높아진 기체가 위로 상승, 양초의 물꽃은 길쭉하다.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무중력 상태면 기상현상이 일어나기 어렵다. 맞겠죠? 더 단단? 물렁물렁해질 겁니다. 자, 동그랗게 된다. 배웠죠? 왜냐하면 대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서술형 문제 12번 봅시다. 두 물체사이의 중력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자, 중력의 크게 하는 걸 무겁게, 가깝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와 B를 가깝게 둔다. 두 번째, 더 무겁게 한다. 질량을 높인다.
더 무겁게 하는 방법은 뭐 그냥 질량을 바꾼 걸 높은 걸로 바꿔야겠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13번 갑시다. 그러니까 이거 그거 얘기한 거예요. 중력 크기에 관련 있는 거 두 가지. 자, A랑 B랑 떨어뜨렸어요. 얘는 자유낙하고 얘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떨어지는 거는 어쨌거나 동시에 떨어지겠다. 나누어 단어를 포함하여 모두 서술하시오. A는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요. 등가속도 운동이고 쉼표 띄고요. 그 다음에 B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지만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A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만 있는 거고요. B는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운동 둘 다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 대기 중 수소, 헬륨, 가벼운 기체가 거의 없는 까닭, 가벼워서 날아갔습니다. 가벼운 기체는 뉴턴 사고 실험에 의해서 지구 중력을 벗어나 날아갔다. 왜 날아가냐? 속력이 빨라서 중력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자, 페이지 121페이지 실력업 문제 보도록 합시다. 쇠구슬 발사장치 A는 자유낙하, B는 수평방향. 자, 떨어지는 건 동시에 중력의 크기는 각각 일정, 당연하죠. 연직 방향 가속도는 9.8 G 일정합니다. 아, 이거 그램이라고 표기하니까 G라고 씁시다. 자, 그 다음에 B의 수평방향 속도가 커지면 지면 도달 아무 상관없습니다. 3번입니다. 자, 2번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포탄 ABC를 질량이 같아요. 같은 높이고 수평방향. C는 원궤도. 자, 그러면 C는 조금 더 빠르게 쐈겠네요. 수평방향으로. 포탄을 쏜 속력은 B가 A보다 크다. 맞게 되겠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C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가는 건데 그거를 잡는 거죠. 그거를 떨어져도 땅이 안 나와. 이런 상황이 되는 것 뿐입니다.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아래쪽 9.8.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니은만 다릅니다. 중력은 작용합니다. 작용유. 자, 3번 봅시다. 높이가 같은 물체 A를 수평방향 20m/s, B를 가만히 1초 후에 전비해서 충돌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중력가속도 10m/s, 제곱 크기, 공기저항 다 무시합니다. 두 탑 사이의 수평거리는 20m이다. 그러니까 여기 얘는 그냥 그대로 떨어뜨렸는데 얘는 20m 가서 떨어뜨렸다고 하니까 맞을 텐데 속도가 20이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뭐냐면 지금 1초 후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 방향으로 어떻게 1초 동안 이동한 겁니다. 자, 20m/s로 1초 이동. 따라서 거리는 20m. 수평거리 20m 맞게 되겠습니다. 자, 충돌 직전 B의 속력은 10m/s이다. 자, 10m/s 제곱의 가속도예요. 1초 동안 10씩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B의 속력은 10까지 빨라졌습니다. 일단 니은도 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처음 위치에서 B에서 P까지 거리는 5m이다. 자, 0에서 10m/s로 빨라졌어요. 그러면 그때 거리가 5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S는 이거 우리 오랜만에 또 하는 거죠.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자, 이거 하고 T는 1이에요. A는 10입니다. 그러면 5m 나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A를 던진 속력을 더 크게 하면 두 물체는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속력을 한 100까지 올려봅시다. 자, 100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얘가 어쨌거나 높이로 가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더 빠르게 하면 여기서 때릴 거고요. 더 느리게 하면 여기서 때릴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온 동안 얘도 여기까지 내려왔을 테니까. 가속도, 아래쪽, 위아래 속도는 똑같아요. 차라리 안 부딪힐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느리게 해서 그냥 여기에 떨어지게 하면은 동시에 바닥엔 닿겠지만 서로 둘끼리는 부딪히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이거 좀 쉽지 않아요. 리을 선지도 어렵고 디귿 선지도 우리가 공식을 잘 모르고 있다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봅시다. 가는 자연현상을, 나는 생명현상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지구 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생명 시스템 얘기하는 거고요. 자는 태양과 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원인. 그러니까 밀물, 썰물, 밀썰. 그러면은 태양, 달. 맞습니다. 태양과 달, 미안합니다. 태양과 달이 이용하는 건데 태양과 달 사이라는 게 틀렸어요. 태양과 달이 이용하는 지구 사이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태양 또는 달과 지구 사이 이 표현입니다. 어쨌거나 밀물, 썰물은 지구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나의 기린이 다른 동물에 비해 심장이 크고 혈압이 높은 까닭은 중력과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키가 크니까 피를 온몸에 순환을 시키려면은 심장도 세야 되고 혈압도 세야 됩니다. 자, 생명 시스템에만 지구 시스템에 지금 설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26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관성, 운동량, 충격량 얘기입니다. 관성에 대한 설명.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의 유지. 맞죠?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F는 ma. 그러니까 가속도를 줄이려면은 힘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물체가 무거울수록 힘이 더 많이 필요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운동하던 물체에 작용하는 점이 0이면 등가속도, 등속도입니다. 가짜 빼야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관성과 관련이 있는 것. 노를 저으면 별 상관이 없어 보이죠? 이거는 사실은 뭐냐?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넘어진다. 맞습니다. 갑자기 멈추니까 상체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체는 멈췄어요. 그런 상태예요. 물로켓이 물을 분사. 이것도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땅을 미니까 앞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버스가 갑자기 충돌하면 승객이 뒤로 쏠린다. 이거 관성.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니은 리을입니다. 운동량, 충격량, 마찰이 없어요. 일정한 속력. 자, 그러면은 P는 2kg m/s, 8kg m/s, 운동량 9kg m/s 이런 상황입니다. 관성이 가장 큰 거. 어쨌거나 질량도 커야 되고 속도, 질량만 신경 쓰면 되죠. 답은 일단은 기억은 맞습니다. 자, 이거 속도까지 신경 쓰라고 했으면은 B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겠네요. 질량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운동량 크기는 C가 제일 큽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요. 수평 방향 가장 큰 힘을 받는 것, 가장 큰 힘을 받는 거? 자, 지금 이거 뭐냐면 등속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F는 0입니다. 왜? A가 0이니까. 그래서 지금 힘은 없어요, 다.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이거 잘 주의해야 됩니다. 힘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가속도 없기 때문에. 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가 충돌하였을 때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질량과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충돌 전에는 2랑 14, 2랑 7, 그러니까 14kg/s, 여기선 6kg/s. 그러니까 충돌 전 총 운동량은 20kg/s예요. 자, 충돌 후에는 2kg/s. 그러면은 합쳐서 20 되려면 얘는 18kg/s여야 되니까 얘는 뭐냐? 속도가 6이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설명. 힘을 받아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이 변한다. 힘을 받으면은 당연히 바뀌겠죠. 충격량은 힘이 클수록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크다. 맞습니다. 물체가 충격량이 받으면 충격량의 크기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맞고요. 충격량의 방향이 물체 운동 방향과 같으면 운동량의 크기가 커지죠. 커진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이 작아진다. 충격력은 평균 힘이에요. 평균 힘은 그러니까 일정할 때 그러면은 넓이를 어쨌거나 같게 둬야 되니까 요거는 요만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길게 하면은 평균 힘은 세로축은 작아지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번 10m/s의 속력으로 날아오는 질량이 0.1kg인 야구공이 방망이에 충돌한 후 날아오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30m/s의 속력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이때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1kg/s. 운동량은 일단 요 상태입니다. 운동량 요 상태. 자, 그러면 방향이 지금 마이너스 3kg m/s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자리를 마이너스 3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4N S만큼 힘을 쾅 하고 줘야 3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방향까지 고려해야 된다. 방향 고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갑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20m/s의 속도로 운동하는 질량 5kg, 20m/s, 질량 5kg, 50N 충격량, 나중 속도,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했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100kg/s 운동량이고요. 그러면 충격량은 마이너스 50N예요. 나중 속도는 그러니까 P2는 50kg/s예요. 아, 그러니까 속도가 좀 줄었겠구나. 10m/s로 속도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갑시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질량 2kg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10초 후 이 물체의 속력은 음... 요때 얘기하는 거네요. 요때. 처음에는 힘이 6으로 계속 일정하다가 힘 자체가 늘어났다. 이 상황이면은 등 가속도였는데 등등 가속 완전 가속이 더 세지고 있어요. 그럼 잠깐만. 요때 일단 넓이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넓이는 그럼 무엇이냐? 뉴턴 S. 이거 충격량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5였는데 충격을 그러니까 5초 동안 30N S를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때 운동량은 10kg/s였는데 30을 더 줬으니까 이때의 운동량은 40, 40kg/s로 늘어났을 거예요. 그럼 요거까지 더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다리꼴 넓이로 구해봅시다. 6 플러스 10, 16 나누기 2 곱하기 5, 8, 5, 40. 그러니까 이거 40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운동량은 80kg/s예요. 자, 질량이 2kg이래? 그러면은 현재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40은 8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봅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 4kg, 물체가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인 4kg인 물체, 정지해 있는 2kg 물체비 10m/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넓이는 20N 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 운동량은 0이고요. 얘는 40kg/s예요. 자, 그리고 이때 충돌을 했을 때 20만큼 충돌을 했다. B가 받은 힘의 크기는 그래서 20이 됐다. 그럼 나중 속도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볼게요. 나중 속도는 20이 됐으니까 얘는 10m/s 속도 자체가 10m/s로 늘어났을 것이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합산은 어쨌거나 40이어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좀 줄었겠죠. 5m/s로 속도가 줄어서 20으로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슝 하고 날라와서 좀 A 같은 경우는 나중에 느려지고요. B가 빨라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40이 맞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40이 아니죠. 20만큼 받았습니다. 그래서 A도 20만큼 깎였죠. 이런 상황이에요. 충돌 후 B의 속력은 그러니까 10이 나온다. 맞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갑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정지해 있던 질량 5kg, 일정한 힘 수평 방향. 그래서 운동량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운동량이 처음엔 6이었는데 나중에는 0이었는데 6까지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뭐냐? 1초일 때를 봅시다. 1초일 때 운동량이 2가 됐어요. 자, 그럼 1초일 때 운동량이 2라는 얘기는 1초일 때 속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초일 때 속력은 0.4m/s일 것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운동량이 2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0.4씩 점점 빨라지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무엇이냐? 0.4m/s 제곱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0에서 3초 동안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몇이냐? 그러면은 5kg에다가 0.4씩 해주고 있으니까 힘 자체가 2가 되는 거죠. F는 M 곱하기 A. 그래서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일단 기억은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체 운동량의 변화량은 0에서 6으로 늘어났죠. 이거는 바로 해석 가능하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0에서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도 6이에요. 아, 6으로 썼어야 되는데 9네요. 그러면은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11번 갑시다. 발사체를 빨대에 넣고 입으로 부어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는 발사체를 빨대 입구에다가 해가지고 B는 출구에다가 넣은 겁니다. 출구에다 넣었으니까 바람 자체를 조금 받아서 이런 상황. 자, A 같은 경우는 힘을 오랫동안 받았죠.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힘을 받은 거고 힘 받은 구간은 요만큼입니다. 이때부터는 바람이 더 안 닿아서 그렇게 될 거예요. 사정거리가 안 되니까. 자, 같은 세기로 볼 때 발사체가 힘을 받는 시간은 A가 더 깁니다. A가 길다. 맞습니다. 나에서 S1과 S2는 각각 A와 B가 받은 충격량이다. 넓이는 충격량이 맞게 되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힘하고 시간이니까. 빨대를 빠져나오는 순간 발사체의 운동량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빠져나오는 순간 발사체의 운동량. 자, 운동량 자체는 넓이에요. 이거는 운동량은 다시 말해서 충격량과 같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넓이입니다. 넓이는 뭐가 더 커요? A가 B에서보다 크다. 맞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12번 갑시다. 같은 높이 질량 같대요. 그래서 시멘트 바다가 푹신한 이불. 그렇다면 충격량 자체는 똑같겠지만 넓이는 같을 거겠지만은 충격력이 다를 것이다 라는 상황이에요. A는 이불 위, A는 시멘트 위. 왜냐하면 시간을 조금 받았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질량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운동량이 같을 테니까. 유리컵이 받은 평균 힘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맞습니다. 시간이 짧죠? 자, 13번 볼게요. 충돌사고. 충격량을 감소? 아니죠. 충격력만 감소합니다. 충격력.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충격량 자체는 감소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어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줄인다. 정확합니다. 디귿.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것. 멀리뛰기 선수.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14번. 고무줄이 서서히 늘어난다. 번지 점프를 할 때 이와 같은 원리. 충격력 줄여주는 거. 시간 길게 해서. 에어백 맞고, 포장재 맞고, 안전띠. 안전띠 같은 경우 관성으로 튕겨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라서 관성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세모. 자, 안장의 용수철. 용철이니까 이거 맞을 수밖에 없고. 손을 뒤로 빼면서,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늘리면서 이렇게 잡기 때문에 충격력 자체를 좀 줄여주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안전띠 자체는 앞으로 튕겨나가지 말라고, 앞에 박지 말라고 해주는 겁니다. 충격 자체는 받을 건 일단은 조금 적어요. 자, 오른쪽으로 20m/s, 질량 2kg, 운동량 40이죠. 10N의 힘을 2초 동안. 그러면 충격력은 마이너스 20이네요. 작용한 오른쪽을 플러스. 그러니까 맞네요. 마이너스 20N S.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 40에서
20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러스 40에서 플러스 2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표현하면 마이너스 20kg/s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답이에요. 자, 2초 물체의 속도를 계산 과정과 함께 서술하시오. 2초 후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10N의 힘을 줬대요. 10N을 2초 동안 줬다. 자,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10N, 2kg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가속도를 마이너스 5제곱미터만큼 2초 동안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에서 V는 V0 플러스 AT 이 공식 써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V0는 20m/s, A는 마이너스 5m/s 제곱, T는 2초. 그러니까 정석대로 풀면은 플러스 10m/s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중 속도. 자, 같은 높이, 같은 종류 달걀만 깨지, 딱 단단한 바닥에 달걀만 깨졌다. 충격량을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충격량 자체가 같은 충격량이지만 충돌 시간을 늘려 충격력을 줄였다. 이런 원리입니다. 자, 실력업 문제예요. 129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갈릴레이 물체운동 마찰이 없는 빗면 속력이 증가 직선운동 마찰이 없는 수평면 등속 직선운동. 왜냐하면 힘을 더 안 받으니까. 힘은 뭐예요? 중력 가속도인 거죠.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 자, 기억에서 물체의 알짜 힘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없다, 0이다. 이 때문에 기억은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일단 틀렸어요. 니은은 관성법칙.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 맞습니다. 급정거할 때 앞으로 넘어진다. 니은하고 맞죠? 관성법칙 니은 니귿입니다. 자, 가나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V, 직선운동한 질량 M, 충돌한 후 정지. 걸린 시간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가가 더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MV에서 0이 됐고요. 얘는 MV에서 0 됐어요. 벽이 종류가 다르네요. 그런데 시간이 가에서가 더 오래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힘 자체는 어쨌거나 똑같다 그러면은 그 가속도를 줄이는데 가가 더 물렁물렁 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MV로 같다. 왜냐하면 MV에서 둘 다 0으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MV가 나와요. 그리고 절대값 씌워주면은 다 맞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그러니까 MV예요. 충격량의 크기는. 그래서 맞아요. 벽으로 받으면 충격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시간이 길어요. 가는 얘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충격력은 가가 더 작다. 충격력은 나가 더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3번 질량이 m인 야구공 v 속도 반대 방향으로 EV 속력 그러면은 시간 t 동안 접촉. 자, 그러면 처음에는 MV 플러스 MV가 됐는데 나중에는 마이너스 2MV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힘 준 거는 타자가 마이너스 3MV 그러니까 왼쪽으로 3만큼 쳤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타자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러니까 내가 타자는 3만큼 충격력을 줬다, 충격량을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충돌 후 공의 운동량의 크기 절대값 씌웠으니까 EMV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공이 방망이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MV 그래서 이거 맞죠? 방금 계산한 거. 방망이가 공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3MV분의 T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 BC가 정지. 물체 A가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 A가 B를 향해 운동. A와 B가 충돌. B는 C와 충돌하여 한 덩어리. 자, 그래서 B랑 C랑 정지해 있는데 A랑 C를 충돌해서 쾅 하고 밀었고 얘는 조금 느려졌고 B는 속도가 빨라진 다음에 C랑 한꺼번에 한 몸이 돼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나는
B와 C가 충돌하기 직전까지군요. 그래서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럼 4초 후에 여기에 C에 닿았다는 거고 A와 C의 질량은 각 3kg, 2kg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자, 일단 여기서 충돌을 한 거네요. 그러면은 A는 처음에는 0에서 4m, 여기가 0이고요. 위치가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다. 여기가 1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되겠고 처음에 2초 동안 그러니까 4만큼 갔어요. A의 속력은 2m/s 1초 동안 2씩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운동량은 6kg/s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나중에 속도를 보게 되면은 얘는 지금 2초 동안 몇 미터를 갔어요? 2초 동안 1m를 갔죠. 이 구간에서는 속력 V는 1m/s. 그럼 이때 운동량은 1에다가 3kg니까 3kg/m가 돼요. 그러면은 이때 B의 운동량은 3kg/m라는 운동량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에서 4까지 가는데 B 같은 경우 4에서 10까지 가는데 B는 2초 걸렸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도가 3m/s가 되는 거야. 그럼 운동량이 3kg/m가 되려면 이때 질량은 1kg이다. 그래서 B는 1kg이다 라는 얘기가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와 B가 충돌하는 순간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 아이고, 이거는 너무나도 국밥스러운 당연한 얘기라서 쉬운 얘기였습니다. 자, 한 덩어리가 된 B와 C의 속력은 2m/s이다. 자, 이거는 이제 해봐야 돼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B 같은 경우는 충돌 전에는 1kg 3m/s, 그래서 3N's, 충격량으로 그냥 쓸게요. 칸 좁으니까.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2kg 상태예요. 자, 어쨌거나 운동량 총합은 3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지금 총 둘이서 합쳤을 때 3kg이래요. B 플러스 C는 3kg이에요. 그러면은 속력이 몇이어야 돼요? 속력은 1m/s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야 3N가 나와요. 그래서 2가 아니라 1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여러분들 항상 한 번 더 앞에 내용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